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보행 일상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3도심의 이제 중심 기능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경직된 이런 그 도시계획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업무 지역, 여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이제 복합 건축물이 이제 많이 이제 지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04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니까 국토부에서 짠, 국토부에서 또 자료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발맞춰서, 그렇죠? 자, 도시계획에 대한 혁신을 하겠다. 도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을 하겠다. 그 서울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랑 뉘앙스가 좀 비슷하죠. 자, 한번 볼게요.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그 다음에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경제 사회적인 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 고밀, 복합개발 등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가 직주근접과 고밀, 또 복합개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도시계획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 혁신구역을 도입한다 했는데 도시혁신구역을 만들겠다. 이게 도시혁신구역이 뭐냐? 정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계가 있다. 즉 민간이 참여 안 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럼 이제 민간 자본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어려운데요.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장벽을 낮춰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 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15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더욱더 좀 디테일하게 개편을 해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시 혁신 구역, 즉 한국형 화이트 존으로 도입을 한다. 즉 도시 혁신 구역은 뭐냐? 자, 아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똑같아요.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 건축의 용도 제한을 주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은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즉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그냥 그림을 그린다. 창의적으로. 즉 이래야지 민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특히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즉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끔 민간 사업자가 도시 혁신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한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금 서울에 지금 철도 정비창 부지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아까 용산도 지금 철도 정비창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와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과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사례는 어디서 참고를 했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참고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도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 존을 도입을 해서 노후 항만 배후 단지를 주거와 국제 업무, 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 단지로 재개발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시 혁신 구역이라는 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합 용도 구역. 도시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 지금 현재 시대상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라던가 공업지역의 주거시설 설치라던가 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의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그 다음에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한다. 자, 예를 들어 이건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400%입니다. 기존 용적률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공업지역에 주거형 시설을 이제 짓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250%밖에 안 줍니다. 250%밖에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좀 이게 도시계획 자체가 그동안에 경직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주거, 문화, 업무 복합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례를 참고한 것은 미국 보스턴의 혁신지구를 참고를 했다. 그래서 기존 용도지역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복합 용도지구를 도입했고 항만 물류창고 등을 주거와 업무와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지역으로 복합용도로 재개발을 했다.
예,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아까 우리 서울시의 7대 목표 중에 기반시설 입체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도시계획 입체 복합구역. 서울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들이 많죠. 뭐 체육시설이나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이용 도시계획 시설은 복합적인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 용적률 건폐율 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 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시설 자체도요.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이제 상향을 해줄 거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뭐 병원이라던가 유원지, 전시장, 뭐 이제 마이스 산업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입체화시켰다라는 거죠. 도시계획 자체도.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어찌됐든 이 도시계획 시설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국 공유재산 장기 사용 등 특례 부여 등과 같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시설도 입체적으로 복합화하고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 시설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토계획법을 보면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 변화될지. 첫 번째, 입지규제,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서도 이제 복합용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시설도 이제 입체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정 절차는 특정 지역의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 인근의 주거, 교통, 계획, 그 다음에 기반시설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정 역량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환수하는 장치도 이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환수 방식은 기존과 같이 토지가치 상승 범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사전 협상으로 이제 결정토록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의 원활한 공공기업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서울시와 똑같은 게 나오죠. N분 생활권 조성. 생활권 도시계획도 이제 제도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파리는 15분 도시.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204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보행 일상권 30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국토계획법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국토가 앞으로 이제 뭐 입체화가 되는 거고 이제 복합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정말로 입지가 좋은 지역들, 특히 이제 도심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즉 도시 혁신구역으로 이제 융복합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정비 사업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앞으로는 고밀 개발, 복합 개발, 뭐 이런 뭐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과 앞으로 이제 국토계획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요,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될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변화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또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이제 국토계획, 그 다음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약간 좀 루즈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한번 내용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